자, 안녕하세요. 경매대망입니다. 오늘 세종시에 살까요 말까요 사연이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66기입니다. 처음 입찰하고자 관심 가는 토지가 생겨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. 세종시 행복도시와 아주 가까운 계획관리지역 38평 임야입니다. 1번 현황. 이 물건은 신건인데 현재 변경 상태이고 경매계에 전화 걸어 확인해 보니 3월 30일 경으로 기일이 잡힐 거라고 합니다. 잘하셨습니다. 궁금하면 물어봐야죠. 이 토지는 현재는 임야입니다만 건물을 짓고 지목을 변경하려고 하던 땅인 것 같습니다. 현재는 지방공사가 끝났고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임야는 산이죠.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이게 어디 산입니까? 산이 아닙니다.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장 답사, 즉 임장 활동은 필수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. 주변 환경 2번 르노 삼성 자동차 정비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인근에 바로 앞이기 때문에 조망과 동네 분위기는 별로더군요. 근처 공인중개사 말로는 행복도시 내에 이런 정비 공장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진 것이라고 하네요. 그 밖에 서쪽으로는 원룸 단지가 10동 정도 있고 동쪽으로는 지반공사만 되어 아직 건축이 안 된 땅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. 원룸과 유사한 건축물을 짓거나 식당 또는 기타 영업을 위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3번 시세. 지금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경매가 나온 임야 38평이고요. 이 58번지가 6억 1,900만 원, 평당 350만 원에 거래가 됐대요. 요게 이 밑쪽으로 이제 공장 단지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빌라들이 쭉 들어온 상태입니다. 아마 여기 공장들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아마 저기 많이 사실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조사해본 결과 시세는 350만 원으로 추측됩니다. 그러면 이 땅하고 동일하게 보시는 거네요. 실거래가 350만 원이 됐고 이것도 35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. 이 물건은 신건으로 평당 단가가 387만 원 선입니다. 시세가 350만 원인데 387만 원이래요. 온전히 하나의 토지가 아니라 다른 토지에 붙어서 건축 허가가 난 땅이기에 독자적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 생각엔 이 땅은 현재 시세보다 37만 원가량 비싸 보였습니다.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놨는데 그 중에 일부, 반이 좀 안 될 것 같아요. 일부만 경매가 나왔다는 이야기고 아까도 350만 원이라고 시세를 말씀하셨으니까 387만 원은 37만 원 비싼 거죠. 초보인 저의 눈에는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201-57번 주인에게 파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가격도 시세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. 단지 행복도시와 가깝고 금액이 제가 가진 미천에 적당하다는 이유로 골라본 물건인데요. 경매대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? 제가 생각한 것 말고 또 다른 출구 전략이 있을까요? 이건 빠르게 결론 내겠습니다. 시세가 350인데 현재 경매가가 387만 원입니다. 살까요? 말까요? 자, 끝났습니다. 돈이 있다면 그냥 가서 매매로 사세요. 자,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땅의 주인이 내 땅이 꼭 필요하니까 살 것이며 나아가 좀 단가를 비싸게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도 이거 단독 효용 가치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내 걸 살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? 그리고 비싸게 사겠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출구 전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불리하다. 유리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출구 전략이 양쪽으로 도로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땅의 주인은 이로도 출입이 가능해요. 그렇기 때문에 완전 옥죄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건 출구 전략이라고 볼 수도 없다. 앞으로 미래같이 세종시가 조금씩 좋아지겠죠.
앞으로 계속. 하지만 지금 현재 시세보다 비싸게 입찰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.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?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다면 350만 원 들고 가서 사세요. 한 가지 출구 전략밖에 없고 게다가 양쪽에 도로가 있다면 이건 출구 전략이 좋은 게 아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여기 뭐라고 쓰셨냐면 제가 가진 미천이 적당하다는 이유로 골라본 물건인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1억이 있다. 그럼 백날 1억짜리만 봐요. 맞죠? 그게 맞는 거잖아. 내가 1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를 볼 일이 없잖아요.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런 겁니다. 내가 오늘 1억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로 해볼게요. 10만 원 내려볼까? 내가 10만 원을 투자를 하려고 그래. 그럼 투자할 게 뭐가 있을까요? 주식이 하겠죠, 주식. 그래서 나중에 5천만 원이 됐어. 5천만 원이 됐다고 좋게 평가를 할게요. 좋으면 그럼 5천만 원 갖고 뭘 할까요? 그러면 이제는 부동산을 슬슬 건드릴 수가 있겠죠. 그러면 10만 원 있을 때는 주식 공부해야 되고 저 5천만 원 있을 때는 부동산 공부해야 됩니다. 어떤 부동산을 잘 사서 내가 돈을 잘 벌어보자. 이거는 오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미래의 계획이 없어요. 무슨 말씀이냐? 어떤 부동산을 잘 살려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. 이게 중요한 겁니다. 내가 성장해야 돼. 내가. 나 말고 여러분이 성장해야 됩니다. 그런데 자꾸 경매대망 뭐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런 땅이 좋대더라. 그냥 그런 땅만 찾아다니는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. 나를 성장시켜야 됩니다. 여러분들을.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미천에 따라서 하면 그 수준의 물건밖에 보질 못해요. 그 수준의 물건밖에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 수준의 물건밖에 경험이 안 쌓여요. 근데 그렇다면 나를 성장시키는 건 아니잖아. 어떤 부동산을 사러 다니는 거지. 나를 성장시키려면 뭐예요? 금액에 관계없이, 용도에 관계없이 물건을 조사하고 다녀야 많은 경험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다가 내 수준에 맞는, 내 가격에 맞는, 내 금액에 맞는, 내 미천에 맞는 물건이 나오면 사는 거지. 내 미천에 맞춰갖고 물건을 보기 시작하면 또 조그만 우물에서 놀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질문자 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난 돈이 없다. 난 돈이 없다. 있잖아. 없다. 없다고 생각하면 1,000만 원짜리 물건이든 100억짜리 물건이든 다 경험할 수 있는 큰 우물이 생기는데 그놈의 돈 조금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작은 우물에 가두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조그만 결론은 뭐였냐면 아무리 그래도 시세보다 더 사는 건 아니다. 큰 결론은 뭐였냐면 스스로 작은 우물에 가두지 말아라. 자, 오늘 살까요 말까요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임장으로 더욱 스스로를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